본 광고는 손해본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이슈어 강건 팀장입니다. 오늘은 성인보험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다음 3대 진단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3대 진단비 가입하는 데 중요한 보장 범위, 그다음 30대 여성 사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회 계약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 가입을 하는 순서는 가장 먼저 실손의료비, 그다음에 3대 진단비, 그다음 수술비, 유유장애, 사망보장금 이 순서대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예산에 맞춰서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 뒤에 수술비라든지 유유장애 좀 보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유가족들을 위한 사망보장금 이렇게 보상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실제 치료 비용을 본인 부담금에 제외하고 돌려주는 보험이고, 현재 나와 있는 보험 중에서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보험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 20만원, 입원 5천만원 정도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실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보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대 진단비인데요. 질병 사망 원인이 높은 세 가지를 이제 나눠서 특약으로만 구성해 놓은 거고요. 이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치료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뇌, 심장 질환이고요. 그래서 가족 이력에 맞춰서 어떤 담보에 선택을 하고 어떤 담보를 좀 더 집중을 할지 이제 선생과 집중에 맞춰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가입하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일반암과 유사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보험가입 2000년도 초반에 하신 분들은 이 소외감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해서 작게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명사에서 조금 많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과 이제 유사암, 이 유사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고액암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암도 나오고 추가로 고액암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을 보시고 혹시나 나는 일반암도 있고 소액암도 있고 유사암도 있다, 아니면 일반암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소액암으로 이런 전립선, 자궁, 유방, 감각 이런 생식기암이 20%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사암은 암이 되기 전 단계로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걸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것들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암으로 지급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소외감으로 나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암과 금액이 똑같이 지급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유사암만 작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뇌혈관 진단비인데요.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분들 중에 중풍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 담보들도 진단 범위 확인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색이라고 하죠. 이제 출혈, 경색이 있는데 결국은 이 혈관이 막히는 것들이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과 뇌졸중, 뇌혈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뇌출혈은 전체 발생의 약 8%,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가족 이력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넓은 범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뇌혈관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이 대부분 것들이 보장이 되고요. 가족 이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뇌졸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뇌경색증, 보장이 되는 뇌졸중은 최소한 가져가셔야 되고, 사실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뇌혈관 진단비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혹시나 가족 이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뇌경색증으로 뇌졸중으로 추가로 뇌졸중 하나, 뇌혈관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뇌혈관 하나로 요즘 가입을 하시면 가장 넓은 것들, 휴유증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내경색중이랑 내조증이 경색중이 명시되지 않은 내조증이 구역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혈관으로 가져가시고 금액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조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혈액성 신장질환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진단 범위를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급성 심근경색과 혈액성 신장질환 나눠집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전체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걸 다 더한다 하더라도 7% 정도만 부정되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협심증이 이제 보장이 되는 혈액성 신장질환으로 가져갈 건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나온 단부인데 심혈관 단부입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진단비는 회사들마다 보장 범위도 다르고 분류 자체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이 체크하는 게 신부전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가족 중에서 심장 질환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혈액성 진단비로 1,000만원, 심혈관 진단비 1,000만원이니까 총 2,000만원 구성하시면 좋고요. 심부전이랑 심장부정맥 이런 거를 다시 가져가면 좋지만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현재부터는 저는 이 혈액성 심장질환, 가족 이력이 없다고 하면은 혈액성 심장질환을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범위 확인하시고 보장 범위 확인하시고요. 뇌혈관 이제 보장 범위 확인하시고, 뇌 같은 경우는 뇌혈관 보장을 주로 가져가셔서 추천을 드리고, 이제 혈액성 심장 같은 경우는 가족 이력이 없다 그럼 혈액성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하시고요. 가족 이력이 있다 그러면 혈액성에 심혈관 진단비 쪽으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은 결국 예산에 맞춰서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를 가장 활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실손 의료비 기초를 잡고, 그 다음 적정 예산을 구성하시고, 예산을 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3대 진단비를 우선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이제 경력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족 경력 확인을 하고 3대 진단비를 구성을 하고도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 수술비나 휴유장애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 이제 유소년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녀들이 좀 클 때까지 혹시나 사망에 대한 것들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보험가입 문서가 있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 먼저, 그 다음에 3대 진단비, 암내 심장, 그 다음에도 여유가 좀 있다 수술비, 유유장애, 상호보장금. 이게 따라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아프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은 성장기 자녀분들이 너무 커 나가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보장금은 이제 당연히 생명사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걸 하면 좋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예산에 맞춰서 정기보험이라든지 이제 손해보험의 질병보험, 질병 사망, 상해 사망으로 나눠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유롭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여성 리모델링 사례입니다. 90년생이시고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33세시고요. 현재 주부 결혼하셨다고 하셨고요. 보험은 어머님이 어렸을 때 가입하셨던 거 하나 유지를 하고 계신다 하셨고 99,000원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래 실손 한도가 없죠. 통원이 없는데 아마 이게 고객님이랑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했지만 실비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기 때문에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예전 실비, 1세대 실비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서 체크를 각자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보험은 2007년에 가입하신 99,000원짜리.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면은, 좀 문제점이 바로 보이죠. 여기 바로 다 갱신형 담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갱신형 담보들이 많고, 여기 보면 안진단비 2,000만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유사함이겠죠. 10%니까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진단 보장 범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제일 좁은 것들로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갱신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이 땅이 2만원, 3만원씩 많이 들어가져 있죠. 그러면은 이 99,000원 내는 것 중에서 아마 30대 나이를 치면은 이 보험 해봤자 얼마 안 될 겁니다. 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아까 말했던 이런 실비, 1세대 실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망이 다 많습니다. 생활지원금들이 결국은 다 사망이죠.
왜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많아서 좀 고민하셨고요. 그래서 우선 처음 가격 비교입니다. 33세 여성분이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90년 6월 19일, 네, 6월 19일 우회진형으로 20년 납 90대 만기 보험료 보장을 비교해보면은 제일 싼 곳은 43,000원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비싼 58,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제일 나죠. 암 1,000만원 기준으로 이제 암 3,000에 보시면은 유당 1,000만원, 내외가 1,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시면은 차액은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거 20년 노하우로 환산하면은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뭐 차이가 제로 한 달 요금은 얼마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면은 약 36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가격 비교를 먼저 하고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안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제일 저렴하게 나왔던 곳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여자 33세입니다. 20년 납 90대 만기로 설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암내진단 위주로 선고를 했습니다. 암 4,000만원, 뇌관에서 진단비 1,000만원, 수술비 2,000만원. 가족 이력이 딱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암이라든지 뇌심장 쪽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트를 해드렸고요. 유상 1,000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암 요즘 2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1호점 수술비 제도화해서 좀 넣어드렸고, 이제 진단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99,000원, 6만원이죠. 그러면은 요 실비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99,000원짜리 해지를 하시고 실비 전환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방법 다 삭제하시면은 한 6만원, 7만원 정도 선에서 업무가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한 2,000만원의 2배, 그다음 뇌출혈 허혈증, 뇌출혈이랑 국한신경색을 작은 보장 범위에서 넓은 뇌혈관 허혈증으로 바뀌게 되고요. 없는 뇌혈관 허혈증 수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만원에서 99,000원에서 6만원, 12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선까지 한 2만원 줄일 수 있고 보장 범위에 늘릴 수 있고 대신에 더 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갱신형 담보이기 때문에 이 담보도 계속 유지하려면은 돈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보도 이때까지 내셨던 것들은 기존적으로 좀 유지를 하시고 이렇게 추가를 해서 보장을 하도록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진단 범위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범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위험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골절, 이렇게 잔잔하게 아프면 돈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크게 아팠을 때,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면 좋고요. 일단은 아프려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치료를 하시고 혹시 모를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작은 병력들은 실비로 청구를 하시고 최대한 안 아프게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30대 보험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상한 것에 가입하지 마시고 잘 가입하는 방법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꼭 보험에 이제 더 이상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알림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본인 리모델링 요청이라든지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